코스피 2020선, 코스닥 560선, 지수는 이 라운드 넘버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의 전략, 오늘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소개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하재누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증시가 아침에 개장하면서 이제 한 2030선까지 올랐다가 좀 밀려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 우리 지수 여러 번 올랐다가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는 분명히 달라지는 상황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뭐 환매가 나오는 애, 또 반복돼서 뭐 나오는 애, 이런 얘기가 이제 그동안에 그 지수를 끌어내렸었거든요. 올라가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그 환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모양이 바뀌면서 오히려 환매가 좀 줄어들면은 여기서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각도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수 지금 2,01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엔 저항으로 느꼈던 부분이 지지선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상승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디커플링이 돼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매수를 한번 진행한 종목은 그 연속성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 특정 종목의 지속적인 매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나 실적이 되는 종목이 오히려 눌림이 나오는 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뭐 오늘 바이오 쪽이랑 뭐 게임주 상당히 좀 시세 흐름이 좋았던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바이오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군들 메디톡스나 뭐 메디포스트 이런 쪽들로 좀 매기가 좀 확 쏠렸던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내추럴 엔도텍은 뭐 계속 대장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쪽들의 흐름은 좀 미국 장하고도 연결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그 기관 쪽,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못 갔던 차바이오가 오늘은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샀냐 하면은 기관들이 계속된 매수로 일단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된 이후에 훌쩍 뛰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한정된 시각을 갖지 마시고 이 기관들이 매수가 지속되고 더디 움직이는 같은 섹터 안에서 이런 종목은 결국 한 템포 늦지만 반짝 올라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시장 보는데 아주 폭이 좁지만 유리한 그런 시장 방향성을 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바로 오늘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키워드군들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재차 연중 최고치 경신을 시도했습니다. 203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일단은 오늘장 음봉 마감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2기 경제팀 최경환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선이 돌파 안착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펀드 환매 변화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늘 박스권 돌파 시도할 때 발목을 잡았던 건 투신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투신 쪽에 국내 주식형 펀드 흐름을 좀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신의 매매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환매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네, 실적 2분기가 저점이 될까요? 국내 기업 실적.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30조 원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분기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 실적 시즌 초반에 나왔던 실적들을 보면 전망치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적인 회복 양상이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어떤 걸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이제 연고점을 뚫었다가 좀 밀렸었기 때문에요. 요 키워드를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글쎄 이제 미국장 뭐 영향 좀 있었겠습니다만 좀 갭으로 좀 올라와서 좀 출발했다가 좀 밀려서 이제 쭉 음봉을 만들면서 좀 사실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게 마감됐다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이 일단 뭐 자동차 쪽 제외하고는 또 그 LG화학이라는 자동차 빼고는 아주 또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히나 이제 증권과 건설주 흐름이 좀 양호했던 것 같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구간에서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증권 건설주 강세에 대해서. 사실은 증권 건설주가 뭐 일부에서는 뭐 경기 관련된 또 정책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수가 2,000포인트 위로 안착이 되면 뭐 제일 중요한 건 거래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지수가 2,000포인트로 안착이 되면은 거래가 안 늘어도 시장의 기대감이 커집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당연히 증권주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7월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이 시도되고 있고, 건설주는 사실 뭐 정책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정책 기대감보다 일단 증권 시장이 좀 강해지게 되면은 사실상 개인들이 선호하는 게 뭐 이런 쪽, 건설, 증권 이런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시장에서는 이미 감안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경제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2,000포인트 시점부터 상승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이 나온다면 오히려 증권 건설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얘기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지수 상승 또 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뭐 진행될 부분은 아직 좀 속단하기 이르니까 지금 현재 그쪽의 상승세가 많이 이어졌다면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펀드 얘기 잠깐 해주셨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 오늘도 제가 이제 아까 그 마감 직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펀드 풀로 보니까 뭐 3호에서는 좀 들어오고 한 900억 들어오고 공모 쪽에서는 한 1,000억 넘게 빠져나가서 이제 조금 유출된 걸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이제 2,000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 공모 들어왔던 그 자금들은 좀 이탈하려는 성향들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펀드 전체 금액이 막 50조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수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까요? 근데 그 압박의 강도는 분명히 줄어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우리 개인들이 보통 이제 2,000포인트 넘어가면 판다, 환매한 데서 투신권이 갖다 팔고 뭐 돈을 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플로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펀드 환매 요청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는 줄어들기는 분명히 맞다 보거든요. 지금 펀드가 대략적으로 이제 펀드 잔액이 뭐 한 60조 정도 내외로 본다면 지금 이 상태는 사실 그동안 펀드가 높았던 가격대부터 보면 규모로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최저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더 큰 폭으로 매도세가 나올 확률은 작아 보이는 게 만약에 급하게 또는 경계할 물량이 나왔다면 이미 기존에 여러 차례 나눠서 일단 환매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도 가능성, 환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은 좀 줄어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 좀 민감한 섹터보다는 뭐 KTNG라든지 뭐 가스공사, 한전 이런 쪽들이 좀 좋았던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지수가 단기간에는 좀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이런 어떤 그 스탠스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통신주도 좀 좋았던 상황인데 이런 쪽 어떻게 보세요?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 2분기 실적 괜찮거든요. 또 한전도 정책적인 면으로 뭐 전기값 인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뭐 어떤 방향이 좀 바뀌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뭐 순서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적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실적주 위주로 좀 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자는 뭐 일단 실적 내고 나선 잠정 내고 나선 한 3, 4% 정도 바닥에서 올라 있고요. 자동차는 지금 뭐 가이던스가 계속 24일 날 나올 건데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2조 2,900억인가 800억 선에서 뭐 2조 2천억대 초반으로 아주 이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주들 실적 나오기 전까지 지수는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별로 재미없는 양상을 보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는 여기 사실 뭐 큰 폭으로 뛸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빌미가 없기 때문에 또 액션 취해지는 게 없잖아요. 아까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좀 올랐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IT 종목이 실적이 좀 호전되는 게 나오면 거기 이제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동차주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나와서 수치를 제시해 줄 때 반응할까 말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확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자동차 업종은 당분간 지수 움직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횡보하는 정도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장중 변동폭도 크지 않은 가운데 횡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연준 최고점 경신을 했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당분간은 조금은 뭐 조정 정도 양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증시 안전판인 연기금이 박스권 상단에서 키워드로 나오네요. 바로 금요일에 2020선 부근에서 연기금이 1,200억 원대 매수를 보였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연기금, 박스권 돌파 시도까지도 앞으로 돌파 안착까지도 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일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테크 쪽이 분위기 전환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거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SNS, 바이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이쪽이 좀 반등을 했던 건데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원격 진료의 어깃장을 계속 내고 있는 이 의료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원격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이쪽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는 건데요. 바이오주 오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좋았던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특히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분석했던 썬데이토즈가 오전장부터 계속 강했습니다. 14%까지 오전장 한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오늘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7번째 키워드. 네, 증권가에서는 배당주 찾기가 분주한데요. 사내 유보금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어쨌든 배당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 정책 의도, 기업의 유보금을 가계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 이것 자체가 명분이 서는 일이고 또 절대적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배당이 적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성장하는 배당주 혹은 배당을 늘릴 기업들 찾기에 오늘장에도 분주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지금 연기금과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게임주와 증권가 배당주 찾기 올라와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 골라주시겠습니까? 지수가 일단 뭐 크게 급등하지 않을 거라면은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어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기금 쪽에 대한 매매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지금 보니까 그 일자별로 보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좀 최근 7월 달에는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거의 다 이제 한 이틀 정도 빼고는 순매수였던 상황인데 거래소에서는 18일 날 금요일 날 한 1,200억 사고 나서는 이렇다하게 좀 아주 7월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은 어떤 그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말 그대로 좀 하단에 대한 방어 정도로만 코스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요 시점만 놓고 보다면 그렇죠. 네. 근데 기존에 사놓은 거를 매물로 내놓지 않고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요 시점 자체는 지수가 크게 바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요 시점에서는 일단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조금 길게 해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연기금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혹시 증시가 빠지면은 뭐 방어적인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설득력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연기금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시장 방어하려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죠? 연기금이 돈 안 벌면 그거 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방어 세력이다. 이거는 사실 그냥 쓰는 말이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연기금의 매매 행태를 잘 좀 찾아보시면은 뭔가 포인트가 잡히는데 화면이니까 잠깐 좀 보시죠. 네, 예. 가져오셨어요, 그림을.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최근 3개월간 연기금이 매수한 상위 종목이에요. 최근 3개월간. 가만히 보면 10%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 호텔신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 또 뭐 코웨이 같은 종목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간의 매수한 종목은 수익이 나서 실현 가능 시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돈이 뭐 무진장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종목이 교체될 수 있는 시점까지 온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매수한 종목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요거는 지금 그 최근 10일간, 최근 10일 동안의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인데, 뭐 마이너스도 있고 크게 오른 종목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물량을 사놓고 있는 건 팔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 지수에 대한 경계감에 따라서 조금 손을 놓고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코스닥 종목을 연기금들이 제법 샀었거든요. 또 소형주도 샀었고. 이런 종목 중에서 최근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 연기금과 연결고리가 이은 종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지수가 여기서 2020이 되고 2040이 돼서 올라서는 모습이 보일 때 과연 연기금들이 새로운 종목을 사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지들이 사놓고 있는 종목을 올리기 위한 매수가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 지금 현재 보유한 종목 그대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런 종목은 눌리는 시점이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종목군이 그러니까 지금 구간대에서 그런 그 연기금의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증권업종들은 그런 부분에 부합이 됩니다. 네. 뭐 우리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부합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이제 부합되는 모습이고 증권업종의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화학업종에서는 SKC 같은 경우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매수세가 보유한 종목이 뭐냐 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가격권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사도 결국 물릴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류의 종목군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연기금의 매매를 체크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금이 우리투자증권을 8거래일 동안 계속 샀네요. 연기금이랑 또 보험이랑 사모펀드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기관이 오늘 뭐 우리투자증권을 거의 8거래를 샀는데 10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네요. 오늘은 133만 주였었고요. 우리투자증권의 흐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앞서서 두 분이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지수를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수급이나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증시에서 최경환 호에 거는 기대도 높습니다. 최경환 수혜주로 증권 건설주가 언급이 되면서 이들 종목군의 강세가 연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좀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경환 최고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 건설주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9번째 키워드. 중국 IPO 빅뱅. 연초 이후 중국 증시에서 58개의 기업이 새롭게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첫날 정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의 수익률이 44%까지 나오기도 했었다는데요. IPO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감도 증시 전반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중국 내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 IPO 화랑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활력소가 될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IPO 계속 주목해서 보실 주제가 되겠고요. 10번째 키워드. 네, 유아용품주. 우리 증시에서 새롭게 중국 소비주로 떠오를 수 있게 될지 오늘장 탑10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 오늘장까지 이들 종목의 강세가 나왔죠.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들 종목이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자,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의 확대 기대감, 계속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자,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조금 더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최경환 수혜주, 증권 건설주 연결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IPO 빅뱅이라든지 유아용품 수혜주. 개인적으로도 유아용품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제작진은 오늘 최경환 수혜주랑 증권 건설주 연계해서 좀 보면 좋겠다 해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최경환 부총리랑 이제 오늘 이주열 그 총재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경기가 내수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증권 건설 관련한 어떤 그 호재성 재료를 이제 내놓을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들도 남았던 것 같아요. 수혜주가 이런 증권 건설주 말고 또 있을까요? 보고 계신 쪽이. 사실 그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내수 경기 부양에 포인트가 사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건설과 증권 이런 쪽도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해서 이미 상당히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이 과연 그 DTI를 개선해서 건설주가 갑자기 부양되고 부동산 경기가 막 살아날 거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만약에 그 의도적으로 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면 이거 분명히 네거티브한 요인 또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제팀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내용보다는 오히려 내수 경기를 촉진시키는 사실 그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보율에다가 갖다 세금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돈 좀 풀으라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내수 소비와 관련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내수 소비 쪽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 움직임이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건설과 이쪽에 대한 부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과 증권, 특히 증권 업종은 지수 2,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 섹터로 보거든요. 어떤 최경환 호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서 증권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수 소비 업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그 부양을 예를 들어 건설을 살리고 싶으면 오히려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를 살려줘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죠. 건설은 뭐 안 건드려도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좀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건설주가 여전히 좀 제일 좋은 뭐 이렇게 그 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그 수혜주가 된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그 건설주는 이미 지난주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건설업종 섹터 자체가. 오늘 물론 이제 살짝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미 올라간 부분에 따라서 내려왔다면 올라갈 때는 위의 고점은 분명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내려올 때 거래가 수반되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의 물량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업종은 올라가서 고점의 거래보다 내려오면서 거래가 줄어 있습니다. 뭐 줄어 있다는 그만큼 올라갈 때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거래가 뭐 3억 주, 4억 주 막 늘어나는 시장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진행되려면 이들이 진짜 실적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제시가 안 나오면은 그저 올라가도 다시 또 머뭇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증권업종은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뭐 그 기저효과든 뭐든 간에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섹터든 간에 시장에서 그렇다고 공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주는 그쪽이 오히려 이제 빌미를 뭐 경제에 관련돼서 오른다고 빌미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질 내용은 거기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소비재 관련해서는요. 소비 쪽은 지금 사실은 그 상반기에 워낙에 뭐 이제 섬유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또 제지 쪽 이런 쪽들은 시세가 잘 났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환율 하락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수 컨셉으로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글로벌하게 다 이제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내수를 좀 키우자는 컨셉이랑 맞춰지게 되면서 좋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좀 아주 지금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탄력이 워낙에 좋아서 그런 건지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음식료나 종이목재나 섬유복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6, 7월까지 시세를 선도했던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시즌에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그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은 실적이든 모든 주가의 미래 가치를 당겨다 반영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다 하면 그거 쭉 당겨다 반영하고 막상 가면은 쭉 밀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미 올라선 종목이 또 가기는 어려워요.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이슈가 아닌 한. 그렇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시장을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안 올라갔더라. 같은 섹터 안에 들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그렇죠. 섹터 안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섹터 안인데 못 올라갔더라. 근데 못 올라간 것만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안 됩니다. 못 올라갔는데 그 못 올라간 끝단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서 머뭇대는 동안에 매수가 연속성으로 같은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렇다면 그 종목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종목은 키 맞추기라는 것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수급이라는 것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식음료업종제 분명히 있거든요. 길게 횡보했는데 최근 들어 들어오는 종목,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런 종목 찾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 종목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식음료업종 섹터라고 하는 것에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최경환 수혜주 관련해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면 또 뭐 배당이나 우선주 이런 컨셉도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우선주 시세를 최근에 모르겠어요. 워낙에 많이 말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LG화학 우선주라든지 SDI 우선주 또 CJ제일제당 또 대상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가 한 2, 3%씩 2 내지 4% 정도 밀렸고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 탄력이 아주 강화되지 못했던 흐름세인데 이쪽도 그럼 같은 상황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우선주에 대한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더 주는 거 그래봤자 1%거든요. 우선주하고 본주의 차이는 1%란 말이에요. 뭐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지만 사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1%를 가지고서 그게 공격적인 상승의 이유가 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구주, 본주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종목이 그런 것 가지고 보면은 넓게 보면 훨씬 더 매력이 있겠죠. 아까 그 연기금이 매수한다라고 했던 SKC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종목을 거기에 뭐 연결시켜서 그렇습니다만 배당성이 높아진다라고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면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훨씬 시장에서 내가 사고 팔기에 수월한 모습이 되죠. 우선주라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1%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군 이 정도 하고요. 자,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
네,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가지, 사실 오늘 장이 좀 밋밋했기 때문에 저 키워드 판 한번 띄워주시죠. 저도 사실은 좀 이제 보면서 아주 이제 그 오늘 처음 나온 핫한 뭐 이런 키워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 10가지 중에서 어떤 쪽이 내일까지는 좀 가져가려고 하는 키워드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금 어차피 2000포인트 위아래 폭이 작을 거란 말이에요. 예. 위아래 폭이 작을 거면은 이런 틈새에서는 매수세가 연속성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매수세가 누구냐? 연기금이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금 쪽을 좀 내일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뭐 수급이 중요하니까 저도 전문가님 따라서 연기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투자증권이 상당히 끌리는데요. 오늘 한 130만 주 들어왔는데 내일 또 추가로 제주 종목이 워낙에 또 밸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략주 바로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문가님 추천해 주신 종목군 중에 대덕전자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또 한전기술은 지금 이제 공략 차기 전에 리뷰 잠깐 해볼 텐데요. 수익률이 이제 한 8% 나게 되면서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이 종목 한전기술 먼저 리뷰 잠깐 좀 해주시죠.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그 다른 거는 배제하고 제가 여기에다가만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에다만 포커스를 일단 맞춰 본다면은 이 종목은 사실 고점 대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수급적인 면이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포함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장 후반 가면은 순간적으로 일단 낙폭을 줄여놓는다든지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의도적으로 하는지 어쩌다 보니까 맞아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연기금 매수 종목이거든요. 한전기술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는 건데 과연 그 종가를 연기금이 했겠느냐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의도적인 어떤 매매 움직임 사실 오늘도 연기금이 한 16,000여 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 12만 주에 16,000 주면은 10%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은 아마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보다는 이렇게 좀 답보 상황 시점에서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표가는 왔습니다만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대응이 요 정도 있으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이 종목은 그 뭐 짧게 단타치거나 이런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5일선, 21선이 근접하는 시점에 사셔도 될 것 같고 목표치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6만 원권까지 보셔도 투자해놓고 보셔도 뭐 크게 그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전기술은 그렇게 봐주셨고 오늘 공략주는 그럼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좀 비싼 거예요. 비싼 주식하면 또 개인 투자가들이 예, 잘 안 사실 수 있는데 사실 비싼 거나 싼 거나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수량이 작아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LG생활건강을 볼 거예요. 네, LG생활. 오늘 0.2% 올랐어요. 0.2%. 아주 밋밋하게 오르긴 했는데 이 역시 뭐 연기금 쪽에 어떤 그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얘들이 화장품 하잖아요. 그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아모레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주도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성장성 관련된 부분에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이고 해서 실적은 혹시 이 회사가 좀 괜찮은가요? 좀 안 좋은가요? 2분기에는?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진 않은데 화장품 섹터 자체 때문에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반기 좋아지는 게 지금부터 슬슬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노리는 것 같고요. 매수 가는 가격을 사실 장중에 보면서 요거 46만 원 아래로 내려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장중 저점이 46만 1,000원이었거든요. 내려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종가에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매수 가는 가격은 46만 원 볼 거고요. 매도 단기 가격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 43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내일 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허준식 해설위원과 또 하재누리 전문가 두 분 모두 연기금을 지목해 주셨는데요. 저는 내일장까지 배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늘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 증시로 다른 여타 국가가 아닌 우리 증시로 유입되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예상을 해보면서 기대해보면서 선택해봤습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이 연기금을 가지고 종목 전략에 활용을 하는데요. 하재누리 전문가가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LG생활건강을 제시했습니다. 매수가 46만 원,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43만 원이네요.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초반에는 대내 이벤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별 각계 전투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종목의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일정들을 잘 체크하시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과 거래소 소형주가 좀 선전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